언니, 왜 덜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질까요? 혹시 몸속 스위치가 엇갈린 채로 고정된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칼로리 전쟁 대신 호르몬 언어로 이야기할게요. 특히 인슐린, 우리 몸의 저장 버튼 말이에요. 간식 한 입, 달달한 커피 한 잔이 하루 종일 그 버튼을 눌러 지방 창고 문을 잠가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쉬게 할지 알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거든요. 끝까지 함께 걸으면 식탁과 시계가 달라질 거예요. 제이슨 펑 의사는 신장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같은 질문에 부딪혔대요. 왜 혈당과 체중이 함께 올라갈까? 약을 늘리는데도 몸은 더 지치고 식단은 더 작아지는데 배는 더 고파졌죠. 그는 답을 인슐린에서 찾았어요. 칼로리 합계보다 중요한 건 호르몬이 내린 명령이라는 사실. 우리도 그 명령어를 바꿔볼까요? 오늘은 무리한 절제가 아니라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해요. 칼로리를 줄이면 처음엔 빠져요. 그런데 몸은 똑똑해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쪽으로 적응하죠. 난방비 아끼려고 집안 온도를 낮추면 손발이 시린 것처럼요. 기초대사가 내려가고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져요. 그때 오는 폭식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 반응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얼마나 보다 어떻게 먹고 언제 쉬는지가 관건이에요. 에너지 지갑을 잠그는 주범, 인슐린의 리듬을 바꾸는 게 핵심이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지방 창고의 자물쇠를 잠그는 경비원이에요. 식후 자주 높게 오르면 몸은 지금은 저장 모드라고 믿죠. 특히 설탕과 흰가루, 잦은 간식이 문제예요. 반대로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충분하면 지방문이 열려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열쇠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먹지 않는 시간의 길이가 지방 연소의 스위치를 바꿔요. 우리 몸엔 체중 설정값이 있어요. 인슐린이 자주 높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뇌와 지방세포가 그 무게를 정상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조금 빼면 금세 되돌리려는 반동이 와요. 희소식은 설정값도 훈련으로 조정돼요. 시간을 두고 인슐린 노출을 낮추면 뇌가 새로운 균형을 학습하죠. 갑자기 빡세게가 아니라 리듬을 바꾸는 것. 시계와 접시, 그리고 수면이 함께 만드는 재설정이에요. 자주 조금씩 먹으라는 말. 듣기엔 다정하지만 인슐린은 잔소리예요. 한 입마다 미세하게 올라간 인슐린이 하루 총량을 키워 지방문을 닫아두죠. 특히 음료형 칼로리는 빨리 흡수돼 더 민감해요. 배고픔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니 물차로 20분만 건너가 보세요. 식사에선 진짜 음식으로 충분히, 사이에선 몸을 쉬게 하는 게 오히려 안정감과 포만감을 키워요. 설탕과 흰가루는 입안에서 빨리 풀리는 연료예요. 혈당을 급히 올리고 인슐린을 크게 흔들죠. 과당은 간으로 직행해 지방 합성을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 음료, 시럽 가득한 간식이 유독 배를 키운 이유. 반대로 통곡물 채소 콩류는 섬유질이 속도를 늦춰 파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요. 같은 칼로리라도 파형이 달라요. 우리에겐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자주 높으면 세포는 둔감해져요. 그러면 같은 음식에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저항은 더 심해져요. 마치 큰 소음에 귀가 무뎌지고 더 큰 소리를 틀어야 들리는 상황처럼요. 이때 해법은 볼륨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 간단해 보여도 쉬는 시간이 세포의 감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에요. 그렐린은 배고픔을 알리는 호르몬인데 파도처럼 일정한 시간대에 올라왔다가 자연히 내려가요. 지금 당장 먹어야 산다는 신호 같지만 대부분 15에서 20분을 넘기면 잦아들죠. 물 한 잔, 따뜻한 차, 산책 몇 걸음이 파도 타는 보드가 돼요. 우리가 파도를 관찰할 때 몸은 굶주림이 아니구나 하고 안정을 배워요.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타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봐요. 렙틴은 지방세포가 보내는 배부르다 신호예요. 그런데 단 음식과 과식, 수면 부족은 뇌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텔레비전 소음 속에서 속삭임이 안 들리는 것처럼요. 진한 단백질, 충분한 섬유질, 그리고 밤의 숙면이 렙틴의 목소리를 키워줘요. 포만은 칼로리 숫자보다 신호의 질에 달려있어요. 우리 뇌가 다시 얘기 듣게 밤의 조용함을 선물해요. 스트레스가 오래가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간은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 혈당을 올려요. 그러면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죠. 마음의 불이 부엌의 불을 키우는 셈이에요. 깊은 호흡, 짧은 명상, 햇빛 받기 같은 작은 소화기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먹는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법과 걷는 리듬으로도 인슐린 환경을 다듬을 수 있어요. 하루 인슐린은 면적으로 기억돼요. 높이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높았는지가 중요하죠. 잦은 간식은 봉우리는 낮아도 면적을 키워요. 반대로 식사 사이에 깨끗한 공백은 면적을 줄여요. 우리는 파형의 디자이너예요. 높은 봉우리 대신 드문, 짧은 봉우리를 설계하면 지방문이 열릴 시간이 생겨요. 오늘부터 공백을 두는 연습을 해요. 단식은 유행이 아니에요. 인류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먹는 때와 쉬는 때를 반복했죠. 단식은 인슐린을 낮추고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도록 도와요. 의도된 쉬는 시간은 몸에 괜찮아. 비축해둔 연료 써도 되라고 알려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 맞춰 안전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결핍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임신 수유 중, 성장기 청소년, 저체중, 과거 섭식 장애 병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단식이나 큰 식단 변화 전엔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체중과 안정감이지 무리한 도전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식사간 간식 줄이기, 설탕 음료 끊기 같은 첫걸음부터 안전하게 시작해요. 가장 쉬운 법은 식사창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6시간 쉬고 8시간 안에서 두 끼를 충분히 먹는 16대8. 아침을 밀고 점심 저녁을 여유 있게 드시거나 점심 이른 저녁 조합도 좋아요. 중요한 건 먹는 땐 배부르게, 사이엔 확실히 쉰다는 원칙. 물 블랙커피 차는 도움이 돼요. 달달한 첨가물은 신호를 흐릴 수 있어요. 첫 주엔 아침 습관이 자꾸 손을 잡아당길 거예요. 저는 달력에 식사창 스티커를 붙이며 재미를 만들었어요. 배고픈 파도가 올 땐 따뜻한 차, 소금 한 꼬집을 더한 물이 든든했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와요. 단, 현기증 심한 무기력감이 지속되면 강행하지 말고 식사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안전이 가장 먼저예요. 주일에서 2회, 24에서 36시간 쉬는 날을 넣으면 인슐린 면적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예, 저녁을 먹고 다음날 건너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볍게. 긴 쉬는 날엔 물차 블랙커피, 필요시 맑은 육수도 도움이 돼요. 단, 몸 신호가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고 식사하세요. 길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우리 목표는 균형과 지속 가능성이죠. 일주일 중 이틀을 가볍게 먹는 5대2 방식도 있어요. 이틀은 식사량을 줄여 인슐린 파형을 눌러주고 나머지 날엔 진짜 음식을 충분히. 중요 포인트는 보상 폭식이 아니라 리듬 회복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내 일정, 수면, 스트레스와 맞아야 오래가요. 우리 몸은 맞춤형이니까요. 쉬는 시간을 마칠 땐 소화가 편한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하세요. 국물 한 숟갈, 계란, 잎채소가 좋아요. 정제 탄수화물로 급히 달리면 인슐린이 튕겨올라 피곤함이 커질 수 있어요. 첫 입은 다정하게, 씹는 횟수는 여유롭게, 몸에게 고마워, 잘 쉬었어 라고 말해주는 과정이에요. 쉬는 시간엔 물이 연료예요. 갈증이 배고픔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가벼운 어지러움이 있을 땐 소금 한 꼬집을 물에 타거나 맑은 육수로 전해질을 보충해보세요. 단, 고혈압 등 개인 상황이 있다면 평소 지침을 우선하세요. 수분은 파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잔잔함을 도와요. 블랙커피, 녹차, 허브티는 많은 분께 도움이 돼요. 단, 달달한 시럽, 크리머, 인공감 미료는 인슐린 반응을 흔들 수 있어요. 입이 심심하면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도 좋아요. 음료는 칼로리보다 신호 관점으로 고르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목표는 인슐린을 쉬게 하는 깨끗한 공백이에요. 먹는 창이 열렸을 땐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적당히, 자연스러운 지방은 두려워 말고 채소는 넉넉히. 진짜 음식의 포만감은 다음 공백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칼로리 계산기보단 배부름과 만족감이라는 몸의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가 찾는 건 허리 둘레의 숫자만이 아니라 하루의 안정감이에요. 단백질은 포만과 근육 유지에 중요하지만 과하면 포도당으로 전환돼 인슐린 신호를 자극할 수 있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질 좋은 단백질을 기본으로 활동량에 맞춰 조절해요. 콩류 생선, 계란, 살코기 등 다양하게 돌려 먹고 식물성 섬유와 함께 조합하면 포만이 오래가요. 천연 지방은 포만을 길게 만들고 인슐린 반응은 낮은 편이에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 달걀 노른자 같은 친구들이죠. 지방은 맛의 캐리어이기도 해 식사의 만족감을 높여요. 다만 튀김과 산업적 가공류는 피하고 자연 형태에 가까운 지방을 선택해요. 배부름은 다음 공백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속이에요. 탄수화물은 나쁜 게 아니라 속도와 맥락이 중요해요. 통곡물, 콩류, 뿌리채소는 섬유와 함께 와서 완만한 파형을 만들죠. 정제된 빵, 과자, 설탕 음료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활동량이 많은 날엔 더 관대하게, 앉아있는 날엔 채소 비중을 높여 공백을 지키기 쉬운 구성을 만들어요. 식사 전 물에 식초 한 스푼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는 연구들이 있어요. 계피 생강 같은 향신료도 만족감을 더하죠. 물론 마법은 아니고 큰 그림은 공백과 진짜 음식. 작은 도구로 파형의 날카로움을 둥글게 만드는 의자 방석 같은 역할이에요. 유제품은 탄수화물은 적어도 인슐린 반응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개인차가 크니 식사 후 졸림먹이 재등장을 체크해보세요. 치즈 버터처럼 지방 중심은 괜찮은 경우가 많고 달달한 요거트 우유는 주의를. 몸의 신호가 최고의 가이드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먹는 시간을 고정해보세요. 12시에서 20시 두 끼. 주 1회 일은 저녁 후 다음날 점심까지 쉬기. 규칙이 생기면 몸은 예측 가능해지고 그렐린 파도도 그 시간에 맞춰와요. 시계와 몸이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죠. 계획은 단순할수록 오래가요. 간식은 입이 아니라 습관인 경우가 많아요. 오후 3시 루틴을 바꿔볼까요? 물 한 잔, 5분 산책, 양치, 미리 준비한 허브티가 간식 대신 자리 잡게 해요. 회사라면 서랍에 견과 대신 귀여운 타이머를 넣어두세요. 파도는 지나가고 우리는 공백을 지켜낼 수 있어요. 외식에선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에 두고 소스는 옆에 달래요. 음료는 물 무가당 차. 빵 디저트는 오늘은 공백이 우선이라고 부드럽게 미루기. 배부를 만큼 먹되 접시를 비우는 의무감은 내려놓아요. 우리의 목표는 한 끼의 승리가 아니라 한 주의 리듬이에요. 집엔 환경의 힘이 커요. 정제 과자 단 음료는 눈에서 멀리, 눈앞엔 채소 계란 견과 올리브유를. 통조림 콩과 냉동 채소는 바쁜 날 히어로예요. 접시는 작은 사이즈로 바꾸고 유리 용기에 예쁜 샐러드가 보이게 두세요. 선택은 보이는 곳에서 시작돼요. 밥상 공식. 접시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여기에 올리브유나 견과로 만족도를 올려요. 이 비율은 칼로리 계산 없이도 인슐린 파형을 부드럽게 하죠. 간단하고 눈에 보이는 규칙이 가장 강력해요. 스트레스는 배고픔을 키우는 확대경이에요. 호흡사 사육, 3분 명상, 햇빛 10분, 감사문 3줄. 작은 루틴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인슐린 환경을 편안하게 해줘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재설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오늘의 온도를 다듬고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오르고 렙틴은 낮아져요. 다음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반대로 숙면은 혈당과 식욕 신호를 안정시켜요. 수면은 식욕의 리모컨이에요. 밤에 조도를 낮추고 기기 알림을 끄고 같은 시간에 눕는 연습부터 시작해요. 운동은 건강의 슈퍼스타지만 체중 감량의 1등 공신은 아니에요. 특히 초기엔 식욕이 올라 보상 먹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지방 연소 스위치가 아니라 수면 기분 인슐린 감수성을 돕는 동반자로 봐요. 걷기, 근력, 스트레칭을 리듬에 맞게 섞으면 몸이 더 협력해요.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걷기는 혈당과 인슐린 파형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설거지, 계단 한층,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해요. 몸이 연료를 바로 쓰도록 도와 다음 공백이 더 편안해져요. 작은 행동이 큰 곡선을 바꿔요. 몇 주 뒤 체중이 멈출 수 있어요. 설정보다 몸이 안전을 먼저 보거든요. 이때는 수면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간식이 다시 스며들지 않았는지 체크해요. 단식 길이를 살짝 바꾸거나 식사창을 앞당기는 변화도 도움이 돼요.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미세 조정 신호예요. 호르몬 주기에 따라 배고픔과 에너지 느낌이 달라져요. 특정 시기엔 단식을 완화하고 영양을 더 챙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몸의 달력을 존중하며 조절하면 오히려 오래갑니다.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협력하는 길이에요. 명절엔 관계가 우선이에요. 먹는 창을 조금 넓히되
진짜 음식을 먼저 채우고 디저트는 작은 접시에. 다음 날엔 부드럽게 공백을 회복해요. 한 끼가 우리를 바꾸지 않듯 한 끼가 우리를 망치지도 않아요. 리듬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행에선 긴 이동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쓰고 도착 후 현지 한 끼를 충분히 즐겨요. 물병과 소금 한 꼬집, 허브티 티백을 챙기면 파도 넘기가 쉬워요. 완벽보다 일관성, 작은 공백과 진짜 음식이 핵심이에요.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다면 물과 차로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저녁 두 끼를 편히 먹는 게 오히려 인슐린 환경에 이득일 수 있어요. 배고픔이 진짜인지 습관인지 몸에게 물어봐요. 대답은 놀랍도록 솔직해요. 외롭고 지칠 때 달달함은 순간 위로예요. 하지만 그 뒤엔 더 큰 허기가 와요. 저는 그럴 때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 산책 어때? 감정의 파도를 몸으로 흘려보내면 먹지 않아도 채워지는 순간이 와요. 단식은 금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예정에 없던 야식. 괜찮아요. 다음 끼니를 진짜 음식으로 차분히 먹고 간식 없는 공백을 회복해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균형을 찾아요. 실수는 기록하고 원인을 배워요. 배고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답을 알면 다음엔 같은 돌에 덜 넘어져요. 체중계만 보지 말고 허리 둘레, 아침의 가벼움, 식후 졸림 감소 같은 신호를 들어요. 일부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 혈당 같은 지표를 점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숫자는 나침반, 여행의 목적지는 나의 일상감이에요. 피곤이 줄고 오후 졸림이 사라지고 옷이 편해지는 순간들. 이것들이 바로 인슐린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인들이에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우리는 수치가 아닌 삶의 감각을 회복하고 있어요. 같이 걷는 동료가 있으면 파도를 넘어가기 쉬워요. 메시지로 식사창 공유, 물 마시기 인증, 산책 사진 보내기, 기대감이 습관을 붙잡아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지켜줘요. 1주차, 간식 없애고 12대 11로 시작. 2주차, 16대 8로 전환, 접시 공식 적용. 3주차, 식후 걷기 수면 루틴 고정. 4주차, 주 1회 24시간 쉬기 시도. 기록은 심플하게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 달 뒤 설정보다 나의 리듬이 커져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일 챌린지 해볼까요? 하나, 설탕 음료 올스톱. 둘, 16대 8 두끼 진짜 음식. 셋, 식후 10분 걷기. 단순한 세 가지가 인슐린 파형을 바꾸는 스위치가 돼요. 72시간 후 몸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달라진 곡선을 분명 느낄 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 인슐린은 저장 버튼, 면적을 줄이면 지방문이 열린다. 둘, 공백과 진짜 음식이 파형을 부드럽게 한다. 셋, 수면 스트레스 걷기가 리듬을 지켜준다. 칼로리 전쟁을 멈추고 몸의 언어를 배우는 순간 변화는 자연스러워져요. 언니, 오늘부터 시계와 접시, 그리고 숨을 살짝만 바꿔봐요. 몸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현명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리듬을 이어가요. 내일은 실천으로 만나요. 끝.